자, 네 번째 챕터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 부분은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파트가 화학 반응식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요. 화학 반응식에서 이 반응식을 완성을 할 수 있어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문제를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여러 번 숙달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학 반응식을 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근데 화학 반응식에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여유롭진 않아서 제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이제 위험물을 하는 게 조금 여유가 되신다,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 부분은 실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험물이 물하고도 반응하고 연소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이 쭉 있죠. 자, 그런 반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을 화살표의 왼쪽에 쓰고 생성물을 화살표의 오른쪽에 쓰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은 둘 다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황화린이 연소한다. 자, 이거는 문장으로 쓴 거고요.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쓴다고 하면 3황화린은 P4S3죠. 자, 그게 연소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플러스가 서로 반응한다는 뜻이고, 자,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생긴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두 단계로 나눠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고 미정계수법으로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을 계수라고 하는데,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데 삼류위험물인 탄화칼슘이 물하고 반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탄화칼슘은 물하고 반응해서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생성하죠. 자, 필기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필기에서는 아세틸렌에만 이제 초점을 뒀다면 실기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뭐가 반응하고 뭐가 생성이 되는지 그 과정과 화학 반응식까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탄화칼슘은 CaC2고요. 물은 H2O입니다. 수산화칼슘은 CaOH2고 아세틸렌 C2H2입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반응물, 생성물이죠.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중간을 플러스로 나타내고 반응이 진행됐다는 뜻으로 화살표를 씁니다. 자, 원소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분자가 아니라 이 안을 쪼갰을 때 이제 원소의 종류를 뜻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CA가 있죠. 그 다음에 C가 있죠. 그 다음에 H가 있고 O가 있죠. 자, 개수는 여기에서 상관이 없어요. 종류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오른쪽인 생성물에서도 보겠습니다. CA 있죠. O 있죠. H 있고 C 있고 H는 했으니까.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반응물에 있는 원소가 생성물에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CaC2를 반응을 시켰는데 이것은 KOH가 나오고 PH3가 나온다. 이런 식은 절대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왼쪽과 오른쪽의 원소의 종류가 같은 것을 확인해서 내가 화학 반응식을 잘 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종류가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작업이 바로 지금부터 할 미정계수법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원소의 개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법으로 개수 맞추는 방법은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을 나타낸 다음에 앞에 A, B, C, D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식에서 A, B, C, D를 붙였죠.
다음에 원소의 종류,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를 순서대로 CaCHO, 뭐 CaHOC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이 원소의 종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화학식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개수를 곱한 값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A에는 CA를 1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개의 A니까 1A가 되는 거고, 그리고 탄소는 2개 있습니다. 2A가 되는 거고요. 수소는 2B, O는 1B가 됩니다. 자, CA는 1C, 그 다음에 C가 2D, H는 2C, 이렇게 있는 경우에 2개라고 보셔야 돼요. O 2개, H 2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는 2개입니다. 그래서 2D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지 쭉 보신 다음에 이 안에서 화학 반응식에 플러스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있죠? 여기는 플러스로 나타내고 화살표를 건너뛰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다 이제 는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되겠죠? 자, 1A는 1C, 2A는 2D. 자, 이렇게 개수를 맞춰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A를 1로 둡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뭐 분수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른 숫자로 분수가 나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숫자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또 분수를 만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A를 1로 두시는 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가장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A를 1로 놓고 B, C, D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1 곱하기 A 대신에 1을 대입해서 C가 1이 나오고 A 대신에 1 대입해서 D가 1이 나오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부분 왜 이게 1A가 1 곱하기 1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2 곱하기 B가 3인데 B가 왜 2분의 3이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유튜브에 있는 1차 방정식에 대한 영상들을 좀 보시고 다시 이제 이해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아시면 이 방정식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A가 1이니까 C가 1 나왔고 D가 1, B가 2가 나온 이 상태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개수를 대입을 합니다. A 대신에 1, B 대신에 2, C 대신에 1, D 대신에 1 할 때 개수가 1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개수가 A가 1, B가 4분의 5, 뭐 C가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분모의 숫자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렇게 다 정수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개수에 대해서는 이제 분수가 나오는 경우에 분수가 나오지 않도록 작업해 주시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미정계수법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미정계수법은 푸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반면에 화학 반응식은 사실 어떤 물질이 뭐랑 만나서 뭐가 생성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까다롭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뭐랑 뭐가 만나서 뭐가 생기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미정계수법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이 자연스럽게 연습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는 것, 이해가 가능하시다면 이해해서 그거를 추리해낼 수 있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문제의 유형으로는 연소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연소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산소랑 반응하면 플러스 O2가 되겠죠. 자, 대표적인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소가 CHSP인데요. 이제 C가 O랑 만나면 CO2가 되고, H가 O랑 만나면 H2O, S가 O랑 만나면 SO2, P가 O랑 만나면 P2O5가 됩니다. 이 앞에 개수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것의 개수를 맞추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 원소가 있으면 이런 게 생긴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개수는 따로 쓰지 않았고요.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죠. 이 주기율표상에 1쪽부터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6, 7, 8 이렇게 써보고, 또 반대로 가면 0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략하고 그냥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가 이 원소의 산화수가 됩니다. 산화수는 언제 쓰이냐면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물질이 산소랑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NaO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얘네가 몇 개씩 만나는지 결정할 때 이 산화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나트륨 여기 있죠. 자, 1쪽에 있는 원소는 보통 산화수의 숫자가 작은 이 부분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1이고요. 5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죠.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다른 때에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서로 대각선으로 숫자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a2O가 되는 거고요. Al하고 O2가 만나게 된다면 뭐가 되냐면 AlO가 만나는데 몇 개씩 만나는지 산화수로 계산을 해보자면 AL이 플러스 3, O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 3을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Al2O3가 됩니다. 그러면 P2O5는 왜 이렇게 됐느냐? 자, P가 지금 여기에서는 보통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여기선 예외적으로 플러스 5가 되고요. 5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서로 대각선으로 내려왔을 때 P가 2개, O가 5개 만나야 만족할 수 있어서 P2O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소 반응식을 쓸 때, 자, 사망할인의 연소 반응식을 쓴다고 하면 사망할인이 P4S3죠. O2랑 만났을 때 SO2가 생깁니다. 왜 SO2가 생기냐면 S가 있기 때문에 O랑 만나서 SO2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P2O5가 생기는 이유는 반응물에 P가 있기 때문에 P2O5가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소 반응은 반응물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CHSP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경우에는 산화수를 비교해서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충분히 다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CD를 해서 이 ABCD의 각각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 이렇게 각각의 숫자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가 구해지면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완성하는 것인데, 화학 반응식 문제는 사실 요 위에까지 채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지금 마지막 이 한 줄만 답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 위에서 뭐 어떻게 풀었든 뭐 그 안에 과정이 어쨌든 과정이 좀 실수가 있었든 뭐 어쨌든 결과만 잘 나오면 답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완벽하게 풀었더라도 내가 A, B, C, D를 1, 8, 3, 2라고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1, 8, 2, 3이라고 옮겨 적었어요. 이 개수를. 그러면 이 위에 내가 계산을 아무리 잘해서 마지막에 실수를 했더라도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미정계수법을 해서 나온 결과만 채점을 하고 이 위에 있는 과정은 전혀 채점 과정이나 풀이 과정을 쓰는 곳에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어느 한 군데에서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화학 반응식은 풀이 과정을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이 Na2O인데 NaO로 해서 계산을 시작한다던가 뭐 CaO2를 CaO라고 해서 계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 화학식에서 틀리는 경우 또 개수를 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로 쓰는 경우 이런 실수들이 다 용납되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알루미늄을 보자면 알루미늄이 Al하고 O2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AlO가 되죠. 자, Al은 3 플러스, O는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각선에서 2, 3으로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산화수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ABC를 구한 다음에 AL5에 대해서 방정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A가 1일 때 BC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4, 3,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 B, C를 구하게 되면 1, 4분의 3,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 중에서 자, 4분의 3, 2분의 1이 나왔죠. 그러면 이 4, 2 중에서 큰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4를 곱해서 4, 그리고 4분의 3에 4를 곱해서 3, 2분의 1에 4를 곱해서 2.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되겠고, 황의 경우에는 S랑 O2를 했을 때 SO2로 그냥 미정계수법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S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죠. O가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있죠.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의 개수가 맞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과의 반응입니다.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H2O가 H랑 OH로 쪼개져서 OH가 앞에 있는 원소, H가 뒤에 있는 원소랑 만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OH가 앞에 있는 원소랑 만나는데, 자, 앞에 있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CA예요. 그러면 OH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OH 자체가. 왜냐하면 O가 산화수 마이너스 2, 산소가 산화수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주기율표상에서 칼슘의 산화수는 2죠. 자, 2랑 1이 서로 크로스가 되려면 2가 됩니다. CaOH2. 그래서 OH2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자, B랑 H가 만나는데 앞에 B가 뭐 P다 그러면 PH3가 되겠고, C다 CH4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위험물로 보자면 뭐 CaC2인 경우에 Ca가 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경향성은 있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과의 반응에서 자주 출제되는 반응식은 수소와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자, 물의 OH가 나트륨하고 만나서 NaOH, 물의 H가 H랑 만나서 H2, 그리고 물에서 OH가 CA랑 만나고 H가 P랑 만나서 PH3. 자, PH3가 되는 이유도 P가 마이너스 3, H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탄화칼슘 CaC2가 CA가 OH랑 만나서, 그리고 C가 H랑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자, C가 H랑 만났을 때 왜 C2H2가 갑자기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암기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메커니즘이 좀 복잡해서 그렇고요. 자, 탄화알루미늄은 Al과 OH가 3개, 그리고 C가 H 4개랑 반응하는 이런 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하고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발생하죠.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인류입니다. 인류의 특징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가 물하고 반응해서, 인류가 물하고 반응해서 산소가 나오는 거고요. Na2O2가 HOH 중에서 OH가 NA랑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H가 O랑 만나지 않고 그냥 O2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예외적인 걸로 보셔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외의 위험물은 대부분 물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Mg 플러스 H2O를 했을 때 H2, NA가 물하고 만나면 수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분해 반응은 누구랑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좀 생성물을 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질산의 경우에는 질산이 HNO3죠. 자, 어떻게 분해되냐? 이렇게 O 하나 분해된다고 보겠습니다. H가 O랑 만나서 H2O, N이랑 O가 만나서 NO2, 그리고 O 따로 O2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다음에 과염소산 칼륨은 자, KClO4인데 과염소산에 해당하는 KClO4도 있지만 KClO3, KClO2 이런 염소산 계열 있죠. 자, 염소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염소와 산소 사이에서 잘리면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염소산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산소 하나가 줄어들고 산소를 발생하게 되고요. 트리니트로톨루엔의 경우에는 생성물이 4개가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반응식이 됩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CN2H2CO 까지 발생을 할 수 있고, 여기 하나 추가해서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화학 분해식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타 반응으로는 산하고 반응했을 때 무기과산화물 인류죠. 인류의 무기과산화물은 산과 반응했을 때 과산화수소를 발생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육류입니다. 자, 금속이 산과 반응했을 때는 수소를 발생을 합니다. 자, 알코올과 반응했을 때 OH에서 O랑 H 사이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갔죠. 나트륨이 여기 있죠. 그러면 수소가 따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랑 반응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CO3가 됩니다. 그래서 K2CO3가 되고 C가 따로 나오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자, 화학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 외우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 가지씩 넓혀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칼륨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 물과의 반응식, 이산화탄소 반응식 3가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요즘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소 반응식은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O2가 되겠고, 이렇게 ABC 써준 다음에 방정식 세워서 BC를 구했을 때 4분의 1,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 4분의 1과 2분의 1 중에서 더 큰 분모인 4를 곱해서 4, 1, 2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물하고 반응할 때는 K 플러스 H2O가 되니까 KOH 플러스 H2, OH가 K랑 만나고 H는 따로 빠져나오고, A, B, C, D를 한 다음에 방정식 세우고 A, B, C, D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끝에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분모에 있는 숫자로 다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1이 되죠. 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K 플러스 CO2가 K2CO3가 되고 C가 나옵니다. A, B, C, D 붙여서 원소의 종류별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A를 1로 놓고 구했을 때 C가 2분의 1이 나오고 바로 밑으로 가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안 나오겠다 싶으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순서대로 풀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 걸로 5로 넘어갔을 때 B랑 C의 관계다 보니까 C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데 앞에 2B가 있다 보니까 B는 4분의 3이 됩니다. 지금 2B가 2분의 3인데 이 2를 가지고 2분의 1, 2분의 1로 소거를 시켜주다 보니까 자, 남는 B는 4분의 3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분모가 4분의 3인 경우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4분의 1이 되는 경우가 또 위에 있죠. 위로 올라가서 D를 구했을 때 D가 4분의 1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 4, 3, 2, 1로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탄화알루미늄이 물하고 반응할 때는 알루미늄이 OH랑 만나고 C가 H랑 만나서 CH4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CaC2는 물하고 반응해서 CA가 OH랑 만나게 되지만 C랑 H가 만났을 때 여기 약간 다르게 C2H2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두 가지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보니 생성물을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 B, C, D 붙여서 방정식 세우고 여기는 뭐 분수가 나오지 않고 쭉 계산하는 과정인데 1, 2, 3, 4번의 순서로 해야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 완성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필기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성해서 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할 줄 아시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유리하긴 하지만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탈락할 정도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자, 이 방식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쓰신 다음에 A, B, C, D를 쓰고
방정식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필기에서도 충분히 미정계수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